중국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관료들에게 의료 혜택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80%가 특권층에 쏠렸습니다. 중국에서 질병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은 흔한 사회 문제입니다. 한번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수십 년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다쿠이 중국 전 위생부 부부장은 몇 년 전 중국 연간 의료 비용 80%가 중국 공산당 관료들에게 지출된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3억 인구가 나머지 20%를 사용한 겁니다. 중국의 모든 성급 수도는 공립병원의 특별병동을 갖추고 있는데요. 중공 관료 및 기타 특권층을 위한 병동입니다. 고위 공무원을 위한 요양소를 갖춘 도시도 여럿입니다. 관료특혜 병원은 통합병동, VIP 병동, 특수병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조용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고급 환경입니다. 이런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매우 비싼데요. 예를 들어 ICU 병동에 하루 머무는데 3만 달러 이상이 듭니다. 하지만 특혜를 받는 환자들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의료기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한정된 정부 자금에서 나온 기금인데도 말입니다. 2012년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당시 천주 위생부 부장은 중국 전체 GDP에서 의료 비용은 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비중인데요. 그러나 개인의 의료 비용 지출 비율은 60%에 달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 관료들과 특권층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98일 수장 건강 프로젝트도 주목됩니다. 2005년 인민해방군 302병원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고위 공산당 관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전문 연구진과 의료진 팀이 있고 최첨단 실험실과 장비를 갖췄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첫째, 클라이언트가 아프지 않게 하는 건강 증진 프로젝트. 둘째, 클라이언트가 노화를 막는 회춘 프로젝트. 셋째,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하는 수명 150세 프로젝트입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서 갈취해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주치의 리즈 수이는 자신의 저서에서 마오쩌둥의 아내가 젊은 군인들의 피를 수혈받은 것을 폭로했습니다. 젊고 강한 청년의 피를 수혈받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비영리 단체 인구조사기구 소장 스티븐 웨슬리 모션은 1960년대 일부 공산당 고위 관료들이 유사한 수혈을 받았다고 에포크 타임스의 미국의 사상 리더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수혈이 시간이 흘러 장기 이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 정권은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료들이 누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닙니다. 퇴직 혜택도 넘쳐납니다. 중국 관료의 퇴직 제도도 계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군 단위 이하 관료들은 퇴직 후 급여의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의료 보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행정관급이나 시 단위 관료들은 급여와 의료 혜택 모두 재직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습니다. 반면 성단위와 그 이상 관료들은 더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중앙청 고위 관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홍콩 시사잡지 동향에 따르면 은퇴한 고위 관료들의 2014년 기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12명에게는 1인당 평균 4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